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전 동상왕의 김인석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수업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재미난 수업과 재미난 퀴즈를 함께 풀어나갈 우리 3인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수업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심리와 관련된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협상 심리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재밌어하시는 심리학, 그 심리학을 협상과 접목시켰습니다. 오늘 교수님 김경일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저 진짜 유튜브로 엄청 많이 보는데 항상 알고리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가끔 제 거에 떠서 괴로울 때가 한 번이 아니고요. 지하철 타면은 가끔 이렇게 보시다가 깜짝 놀라시고. 보기보다 많이 미니언 닮았다고 막 이런 얘기가. 그러네요. 협상을 한다라는 게 이제 상대방을 설득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엄청난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300만 부가 넘게 팔린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설득의 심리학. 설득의 심리학. 네, 로버트 치알디니. 네. 되게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서 설득의 심리학을 300만 부나 넘게 샀다고 하니까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그랬대요. 아니 얼마나 설득이 안 되냐. 그러기도 하네요. 그거의 반증이기도 하네요. 네네. 자, 그런데 그 다음 책이 프리슈에이션 단어를 만든 겁니다. 프리슈에이션 협상을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이미 사전에 어떤 상황을 설계하느냐에 의해서 이미 상당 부분 결정돼 있다. 자, 이런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 지금 느낌 어떠세요? 굉장히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랑 좀 다르잖아요. 네네. 네. 왠지 산만해지기보다는 좀 집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세 분이 지금 학교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뚫어지게 교수님을 보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정말 너무 열심히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4.5예요. 네. 이런 공간들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조금 어둡죠. 그리고 간접 조명이 좀 있죠. 자, 이런 공간에서 우리는 상대방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가 더 쉽거든요. 네. 이미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상황인데, 그러니까 협상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상황이다. 상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네. 뭐 예를 들자면요, 굉장히 그 유능한 보험 설계사분들은 새로운 보험 이런 거 판매할 때 공간이 다 개방감 있는 데로 데려가요, 고객을. 왜? 개방적 공간에서 사람이 개방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요? 너무 네. 재밌네요. 네. 사람이 개방적이어야 될 때만 있는 건 아니죠. 꼼꼼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일 할 때죠. 미팅할 때. 네, 미팅할 때, 미팅할 때. 상대방을 찾아낼 때. 미팅할 때는 이제 상대방이 더 개방적으로 나와야 나 정도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네. 상견례 자리다. 그러면 실수하면 안 되는 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미팅이라도 좀 더 마음을 열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수하면 안 될 때가 있죠. 결국은 통상과 협상도 전부 다 설득의 과정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정말 기라성 같은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 좀 정리해 몇 개만, 그 수천 개 중에 몇 개만 정리해 볼까요? 토머스 길로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학교 앞에서 실제로 식당의 이름을 스튜디오 17로 붙여봤어요. 근데 다음 학기에 스튜디오 97로 이름을 1을 9로 바꿨어요. 그런데 스튜디오 17일 때보다 스튜디오 97이라고 식당 이름을 붙였을 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두고 가는 팁의 양이 더 많아요. 97이거든. 뭔가 자기도 모르게 여기 비싼 데라고 생각. 그렇죠. 자, 보세요. 어떤 회사의 자동차가 T1이에요. T3가 더 비싼 자동차일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만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와인 가게 연구도 있어요. 독일 노래, 프랑스 노래 들으면 우리 구분 잘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냥 독일 노래를 틀어줬더니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독일 와인을 더 많이 사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프랑스 노래를 쭉 틀어줬더니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들었던 노래가 프랑스 노래였다는 걸 전혀 기억을 못해. 근데 왠지 프랑스 와인이 괜찮지 않니? 이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렇죠. 의식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온라인 스토어, 가구 스토어를 만듭니다. 자, 두 종류의 가구가 있어요. 네. 소파인데요. 비싸고 푹신한 소파. 딱딱하지만 저렴한 소파. 자, 지금 배경화면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소파가 더 많이 팔렸을까요? 푹신한 거. 푹신한 거. 왜겠어요? 뭔가 구름이. 구름이. 예. 푹신푹신한 걸 연상시켜. 그런데 그 다음 날 구름을 전부 다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꿨어. 근데 그게 왠지 동전을 형상화해. 그랬더니 전부 다 딱딱하면서도 저렴한 소파로 다 사람들이 구입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정말 많이 무언가 사람과 협상한다. 심지어는 국가와 국가의 통상의 문제까지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변의 다양한 여건에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퀴즈를 드릴게요. 재밌는 퀴즈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깜빡깜빡거리는데 이게 어디가 하나 달라요. 자, 여기가 어디가 다른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딘가 달라요. 자, 보세요. 솔직히 찾으면 손들기. 자, 1등은 누굴까? 네. 이거 의외로 어렵죠? 야, 이거 표정 잡으셔야 이거 되는데. 어디야? 네. 뭐가 달라? 이거 의외로 어려워요. 네. 자, 여기 하지 마시고 손 드시면 돼요. 그분이 오늘의 첫 번째. 이게 퀴즈가 맞히셨어요. 자, 자. 그러면 맞는지 아닌지 네네. 자, 들어볼게요. 어디예요? 저 뒤에 바닥 선 위치가 왼쪽. 여기. 네. 이거 의외로 쉬울 것 같지만 어려워요. 지금 20초 가까이 걸렸잖아요. 알고 나니까.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사람 얼굴만 계속 보고 네. 있었어. 이번 거는 훨씬 큰 차이예요. 훨씬 큰 차이입니다. 근데 이걸 못 맞힌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네, 이렇게 부담감을 드리고. 자,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어디가 달라요? 지금 표정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세요. 네. 제가 학생들 괴롭힐 때도 실제로 이걸로 괴롭힙니다. 정답 아세요? 버리는 것 같은데. 정답. 네네. 그 자동차 밑에 있는 게 달라요. 아, 어, 그림자. 맞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와. 바로 여러분 계신 분들도 보죠. 아, 보세요. 네. 두 분, 득점하셨습니다. 득점하셨어요. 네. 1점 1점씩. 네. 1점 1점. 네. 표정 굉장히 안 좋으시네요. 근데 듣고 보니까 바로 네. 찾아지죠. 교수님 약간 바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왼쪽 오른쪽으로 놓으면 누구나 1초 만에 찾아요. 네. 왼쪽 오른쪽으로 놓으면 1초 만에 찾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금방 찾죠. 근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왼쪽에서 이건 퀴즈 아니에요.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왼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아라. 쉬워요. 오른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아라. 똑같이 쉬워요. 똑같죠. 그런데 요 경우에는 좀 달라요. 자, 왼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아라. 여기. 예. 오른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아라. 여기. 이때 조금 어렵죠. 살짝 느려지네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빨간 녀석만 생각하면 된다는 건데 여기서는 빨갛다와 사각형을 동시에 생각해요. 조건이 두 개로네요. 네. 빨갛다, 앤드 사각형. 그러니까 살짝 뭐가 되냐면 멀티태스킹처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뭘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앤드가 하나만 돼도 이렇게 어려워지는데요. 앤드가 한 3개쯤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아예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네, 그 일이 바로 뭐냐? 원리를 찾아라. 맞네요. 네, 남자애다 앤드, 안경 썼다 앤드, 모자 썼다 앤드 막 이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이게 협상, 통상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무슨 연관이 있죠? 제발 딴짓 좀 하지 말고 집중하셔야 되는데 껌을 씹는 거, 서류를 뒤적이는 거, 무언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사소하게 하면서 협상할 때 나는 그 사람과 다른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자, 협상을 할 때 그 사람 마음을 잘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술, 전략적인 그런 혹은 기술적인 생각은 정말 많이 하죠. 그런데 나를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잠시 꺼놓는다든가, 책상을 잘 치워놓는다든가 이런 걸 우리는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네. 인간은 절대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생각보다 사람 머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심플하네요, 진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잽싸게 다른 일로 스위치,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단편으로 놓고 보면 되게 무능한 동물. 하지만 장편으로 붙여놓으면 무한한 일을 하는 동물.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협상에 임할 때 해야 되는 또 다른 마음의 자세.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인생을 살아다 보면 그 협상에 대한 어떤 능력이 계속 느는 사람이 있고 안 느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배우는 게 있는 사람들은 계속 협상에 대한 힘이 세지죠. 배우는 게 있다. 네. 이번 협상에서 내가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연구한 걸 사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이 말은 우리 인생에서 금지어입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건 금지어예요.
엄청 많이 쓰는데. 제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 내 그럴 줄 알았어. 왜? 몰랐잖아요. 아니 제가 어제도 봤어요. 한강 고수부지 갔는데 아이가 앞에서 놀고 있는데 경이라 밥 먹으러 가자. 네 엄마하고 달려옵니다. 절반쯤 달려왔는데 여기서 딱 넘어졌어. 그 엄마 너무 웃겨요. 더 세게 때려 애를 막 그냥. 너 자식 이렇게 뭐 조심성 없이 달려오더니 넘어질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몰랐죠. 그럴 줄 알았으면 막았어야지. 그렇죠. 아 그랬으면 자기가 받았어야지. 맞추고 있어야지. 그런데 상대방의 의도대로 끌려가기 좋을 때가 모르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불 때입니다. 예. 제가 아는 보험 설계사 한 분이 부장님 우리나라 남성 30%가 70대가 되기 전에 오두의 함정에 안에 걸리는 거 아시죠? 모르잖아요. 근데 꼭 점잠 떠는 분들이 이래요. 대기업 부장님 같은 거. 알죠? 와, 그런 분한테는 틀린 정보를 줘도 예, 예, 아시죠? 예, 해도 예. 알죠. 이때가 보험이 팔리는 순간이에요. 왜냐면 더 이상 그 사실을 얘기 안 해도 돼. 안 되니까. 네, 배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 모르는 걸 몰랐다고 얘기하는. 절대로 내가 밀리는 거 아닙니다. 모든 협상은 한 번만 하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윈윈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도 윈하고 상대방도 윈해야 되죠. 내가 이번에 협상에서 모든 걸 싹 끌어왔어. 그러면 그 상대방은 나와 더 이상 다시는 협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협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윈윈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 누가 더 협상을 잘할까요? 노인과 청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 청년. 저도 청년. 청년. 정답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좀 더 많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게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러한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래요? 차원에서 청년이 좀 더 협상을 잘할 것 같습니다. 거의 논문을 이 주제로 논문을 한 편 같이 씁시다. 너무 괜찮은데? 네, 실제로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시간 조망. 내게 남은 시간을 나는 아직 생각해서. 많아. 이게 왜 사람을 더 공존력 있게 만드느냐?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서 내 삶이 이러면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내가 진짜 하고 싶어. 그래서 자, 왜 청년들이 노인분들보다 더 협상을 잘했나 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더 솔직하게 했어요. 교수님, 근데 사실 들어보면 네. 조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직관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협상을 할 때는 소위 말하는 패를 한꺼번에 다 까지 말라라는 얘기, 격언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걸 먼저 꺼내놨을 때 협상의 결과가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서 그게 바로 악의적 협상이나 이기적 협상을 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죠. 채를 까지 마라. 한 번만 협상하고 내가 다 가져온다. 협상이라고 안 부르고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전쟁과 가장 반대말이 윈윈이죠. 어떻게 걔네와 내가 같이 이기겠어요? 지금 그게 전쟁의 원칙이 지금 협상으로 잘못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나와 다시는 협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악의적이고 적대적이고 하지만 이미 세상은요 너무나도 복잡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이러죠. 결국 또 만나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내 패를 솔직히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너무 순진해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여기서부터 볼 수 있는 좋은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